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석이고요. 자 이제 내일 모레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좀 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 멈췄었지만 현재 오늘 9월 17일이고 우리나라 시장은 멈춰 왔었지만 이 미국장은 계속해서 진행형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의 흐름은 결국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게 뻔하고, 그리고 이틀 뒤로 다가온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SK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고점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여기에서 또다시 횡보를 해 나갈지, 아니면 또 다른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하락폭이 또 진행이 될지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적어도 10월 초까지는 무조건 상승이 나온다. 상승이 나오고, 그 흐름에 우리가 현금화를 하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쉬지 않고 이렇게 미국장과 그리고 현재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SK하이닉스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명절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좀 이따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고, 자 SK하이닉스 그러면 결국 어저께 이 미국장의 흐름을 좀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다우존스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러셀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주와 나스닥이 하락을 했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소폭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이런 현상이 왜 나올까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금리 인하라는 게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장 수혜를 받는 게 결국 이 성장주 중심의 종목들이 상당히 또 눈에 띄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우존스 러셀 지수 같은 경우는 이 성장주 중심의 종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우존스가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금리 인하로 앞으로 비컷이다, 베이비컷이다 이런 혼조세에도 다우존스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금리 인하 전까지 결국 우리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가야 하는 게 맞는데, 그럼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걸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엔비디아도 이렇게 차트 모양이 최근에 이런 조정을 크게 주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엔 마이너스 1.95%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지금 이 금리 인하가 결국 이 베이비 컷, 이 0.25포인트를 인하를 할 것인가, 아니면 B컷 0.5포인트를 인하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앞으로 여기에는 기대감, 그리고 주가의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되어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고금리를 유지를 하다가 동결이 되고, 그 동결 뒤에 금리 인하를 첫 번째로 시행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옵니다. 이렇게 흐름은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뒤에 고점 신호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지수가 한번 크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이거를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만큼,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빠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단기적인 고점은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까 절대로 지금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라 앞으로 이 단기 저점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저점, 이 쌍바닥 구간에서 이 매수 타점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강조를 드렸던 게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매수 타점은 맞지만 이거를 이전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큰 상승세로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승세에 의한 이 고점 신호에서는 저는 무조건 현금화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에 대한 신호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알아볼 텐데, 결국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우리가 SK하이닉스 만약에 내가 신규로 투자를 하고 싶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은 현재 SK하이닉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분명한 대응이 필요한 건데 만약에 신규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왜 SK하이닉스를 굳이 투자를 하려고 하십니까? 네, 지금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장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우리가
우리가 구분을 해서 신규로 들어가야 하지, 만약에 SK하이닉스를 신규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이런 리스크까지 떠안으면서도 이 단기적인 상승을 먹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것보단 앞으로 현재 말씀드렸죠. 이 다우존스와 이 러셀 지수가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금리 인하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나서 이 트럼프와 해리스가 현재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나라 테마주들의 종목들을 막 상당히 급등락을 시키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 토론에서 해리스가 이 트럼프를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또 이런 식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이 테마별로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신규로도 우리가 좀 잡아볼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섹터별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도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SK하이닉스, 그러면 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다시 한번 SK하이닉스로 돌아와서, 자, B컷이냐 베이비컷이냐, 이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한국 경제가 분명히 영향을 많이 끼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앞으로 현재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금리 기준 인하를 한다면 현재 역대급, 그러니까 2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진 이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고요. 이 1,300원대 머무는 환율이 안정이 되고 외국인 자금 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연준이 B컷을 결정을 한다면 그만큼 미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인 만큼 우리나라 경제 금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낮은 금리 인하폭을 시사할 경우에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하를 예전에 역사적으로 볼 때도 2000년도에도 6.5포인트에서 1.25%, 그리고 2006년도에도 5.25%에서 2008년도 0.25%로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마다 이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하락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성장주 중심의 상승폭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다우존스마저도 이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하는 건 우리가 뭐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개별 종목의 흐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대한 단기 고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여기에 대한 타점을 꼭 잡아 나가야 한다. 내가 여기서 현금화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앞으로 SK하이닉스로 계좌의 수익을 불려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저는 결정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앞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도움을 드릴 거고,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을 드릴 거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이 SK하이닉스, 그리고 또 이 대형주 중심으로도,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규 투자를 지금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2011-9671로 SK하이닉스에 하이라고 저기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커뮤니티에 대한 링크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국에 뭐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바로 타점 아니겠습니까? 이거 실시간 장중에 나오는 그런 매수 매도 타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해 나갈 거고, 그리고 시황에 대한 브리핑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 금리 인하로 우리가 SK하이닉스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신규로 투자를 할 만한 종목들을 우리가 또 선별해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분명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이제부터 다시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또 터져 나올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더 이상 저는 바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저는 결국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재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이 3분기 실적이 전망치가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증권가 리포트들이 이 전망치를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 삼성전자도 3분기에 대한 실적을 예상치보다도 더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말하는 게 뭐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 가격은 분명 과도하게 낙폭이 크게 나온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되어가는 그 타점을 우리는 분명히 노려야 합니다. 아시겠죠?
결국 지수의 하락을 우리는 멈추지 못할 것이고, 그건 어떤 흐름도 어떤 종목도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이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예요? 바로 이 프로그램 매도세, 이 지수 추적에 대한 프로그램 매도세와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우리가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여기에 대한 부분이 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안정화가 되어 가고 11월 대선이 어느 정도 좀 이제 결과가 나오고 다시 좀 안정화가 되어 갈 때, 그때부터 자산 시장 그리고 돈이 풀리면서 이 자산 시장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황적인 부분, 결국 이 탑다운 전략으로 우리는 SK하이닉스를 끌고 가야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계좌의 돈을 지킬 수 있다는 거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이런 고점 신호가 언제 뜰지, 이 고점 신호가 뜰 때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그 타이밍, 이런 것들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 나갈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가격을 딱 정해놓더라고. 나는 23만 원에 매도할 거야. 나는 21만 원에 매도를 할 거야.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격을 정해놓고 여기에 따라서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목표가를 정해놓는 건 이런 점쟁이들도 모르잖아. 이 무당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것. 우리가 결국 알 수 있는 건 뭐다? 바로 이 고점 신호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여기에 따른 우리가 앞으로 대응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국 뭐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가격을 딱 정해놓고 난 여기서 매도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한 고점 신호가 확실히 뜨고, 이 고점 신호는 우리가 시장에 대한 파악, 그리고 수급 주체에 대한 파악, 그리고 앞으로 기술적 분석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거고요. SK하이닉스 분명 대응만 잘 해 나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나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추석 연휴 이제 하루가 남았는데 다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제 목요일 날부터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 박프로와 함께 해 나가시길 바라겠고, 010-2011-9671로 저에게 하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